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에 대한 연결식이 내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겐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송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 본회의에서 합의에 이를지 관심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보복 공격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대상에 이란 인사와 시설도 포함돼 중동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에는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평소 사명감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첫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 4명이 산소통을 메고 불타는 공장 건물로 향합니다. 불길은 이미 거셌지만 혹여나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화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원 2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동료들은 순직한 2 대원을 따뜻하고 성실한 동료로 기억합니다. 먼저 저한테 항상 고생이 많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저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주시고. 국민 안전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반납하겠다던 김수광 소방교,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하던 박수훈 소방사. 이들은 지난해 7월 경북 북부에 집중 호우가 내리자 60여일간 수색 활동을 벌여 실종자 발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빈다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전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또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은 오늘 진행됩니다. 소방청과 국과수 등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재가 갑자기 커진 이유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해 병역 판정 대상자인 2005년생은 모두 22만 명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서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최근 군대 안에서도 마약 사범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7월부터는 모든 군 입대 대상자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새해 첫 병역 판정이 실시된 검사장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들로 모두 22만 명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다라는 게 정말로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마약 검사도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6년 동안 군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들만 119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마약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변을 간이 키트에 떨어뜨리면 5분 뒤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 항목도 필로폰과 대마 등 5가지에서 케타민 등이 추가된 7가지로 늘었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자원부터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를 둔 검사를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경찰청에도 통보됩니다. 국방부는 간부들과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검사 방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미국의 보복 대응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대상에 이란 인사와 시설도 포함돼 중동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 계획을 확정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복 대응 목표물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회적 타격이 아닌 시리즈로 이뤄질 이번 보복 대응 시점의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We'll respond on our own time, on our own schedule. First thing you see won't be the last thing. 미군은 실수로 공격 목표물 인근에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격 시점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피했습니다. 다만 미군 3명을 사망하게 한 공격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을 지목했습니다. Was planned, resourced, and facilitated by an umbrella group called the Islamic Resistance in Iraq, which contains multiple groups, including Kataib Hezbollah.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중동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대상에 이란의 인사와 시설이 포함되면서 반응에 따라서는 중동 확전의 위험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결하는 EU 정상회의장 앞에 유럽 각지의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EU의 농업 규제가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불까지 지르는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현지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충돌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의회 앞에 농민들이 모여 건초에 불을 지릅니다. 농민들은 1000대가 넘는 트랙터로 도로를 마비시켰고 통제하는 경찰에게 솥동을 집어던집니다. 이에 경찰이 물대포로 응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1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결하려고 소집한 EU 정상회의장 앞에 유럽 전역의 농민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want to stop this crazy law that come every single day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농민들은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휴경을 강제하거나 가축 분뇨를 줄이라는 정책을 펼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값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 없어 농가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농민 시위가 격렬했던 프랑스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Loyal en préservant le revenu des agriculteurs et en préservant notre souveraineté alimentaire. C'est ça le changement de logique que nous voulons porter au niveau européen. 프랑스는 EU와 별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농민들은 일단 도로 점거를 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국가수 등은 합동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고 계모는 항소심에서 남은 자녀들을 생각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으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터라 송 전 대표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늦추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습니다.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국민의힘이 일부 수용하고 민주당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은 산안청을 설립해 2년 후 개청하고 동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첩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재안 수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지만 지도부는 산안청 설립과 법안 유예를 맞바꿀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탄력적 입장을 취하겠다며 사실상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외면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협상은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앞서 보신 법안 유예를 위해 그동안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여야의 협상을 노심초사 지켜봤지만 결국 타결이 불발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여야의 협상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 준비가 덜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산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도 현실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 다치면 아프죠. 가격 갖고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크게 투자할 여력이 정말 안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충당을 못해요.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또 미룰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용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 뜻입니까? 여당은 우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세 사업장의 하루빨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갈취한 155명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20, 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인과 가족을 함께 태우는 치밀함도 드러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두 남성이 앞 차량에 바짝 붙어 따라오더니 주차장에서 차량이 멈춰서고 후진하자 기다렸다는 듯 부딪혀 쓰러집니다.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옆을 들이받기도 하고 주행 중 갑자기 급정거해 충분히 차간거리를 두지 못한 뒤차와 추돌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렇게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55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대행 수법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건데 적발된 1,800여 건의 고의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 94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험 사기 혐의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20대와 30대였다는 겁니다. 일부러 가족을 차에 태워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가거나 지인과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같이 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나 자녀를 태우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엔 보험료 할증과 차량 가치 하락을 피하려고 보험 사기에
렌터카가 사용되는 추세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을 선고할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하고 곧이어 수의를 입은 최원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원종과 변호인의 조현병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원종은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최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 피해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이번 사건이 대립으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 특수교사 측은 선고에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몰래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주호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교사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하는 것 말고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정서적 학대로는 좀 보기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법률적인 판단도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특수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한탄의 말도 들립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넷플릭스가 2024년 공개 예정작 미리 보기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스틸컷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야기는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 역의 이정재 씨가 자신만의 목적을 품은 채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이정재 씨를 비롯해 프론트맨의 이병헌, 딱지남, 공유 등 시즌1에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의 강렬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새로운 시즌을 통해 첫 등장할 박규영 씨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공개된 이후 28일 만에 16억 5천만 시간 이상의 시청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열풍을 불어왔습니다. 육아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의 육아 영상이라면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겠습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와 아빠 판다 러바오 얘긴데요. 첫째 딸 푸바오에 이어 지난해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얻었죠. 제 딸의 엄마 아빠가 된 모습을 담은 육아 시리즈 영상이 화제입니다. 영상 공개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나무봉을 타려는 딸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땅으로 콩 떨어지는 딸을 보며 눈에서 걱정과 사랑이 뚝뚝 흐르는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은 자녀들을 야무지게 키우는 엄마 아이바오와 매력 넘치는 아빠 러바오를 보며 마치 우리네 가족의 모습 같다며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는 또 어떤 영상이 공개될지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호주 브리번의 한 쇼핑몰,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요. 3살 된 아이가 다칠까 봐 선뜻 유리를 깰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2초면 쿵, 곧 보자 라며 별일 아닌 듯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부모에게 아이를 뒤편으로 가게 하고 놀라지 않게 눈을 가리라고 요청도 했고요. 잠시 후 유리가 깨지고 아이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인형을 원하냐며 농담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를 배려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기준에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5%, 10%도 아니고 사실상 월급을 절반 넘게 줄이겠다는 건데 이 당사자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지율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7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70만 원의 약 3배 정도 수준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의원 세비를 이 중위소득에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국회의원은 좀 다른 겁니다.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물가에 연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뭐 사회적인 우리만 아니라 또 야당도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립적이에요. 국민의힘 당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원들도 현실 고려 없이 국회 혐오 여론에 기댄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뭐 제안만 하시지 말고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여야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진정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정당 국고보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최근 올드보이들의 정계 복귀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엔 5선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까지 지냈던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가 당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6선을 지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4선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총선 출마 선언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저의 마지막 남은 힘을 경산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석과 평가는 다양하지만 당 안팎 중진의 총선 역할론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5선의 박근혜 정부 사회부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출마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은 인천 연수 갑입니다. 인천 연수 지역은 당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송도 국제도시가 들어서고 가불로 분구가 되면서 표심이 급변했습니다. 황 상임고문은 분구가 되기 전 이곳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근 황 상임고문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여론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상임고문은 출마 여부를 묻는 MBN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어려운 선거인 만큼 어떤 모습으로라도 당에 기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정승현 당협위원장과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 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이자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현역 박찬대 의원이 뚜렷한 당내 경쟁 없이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명 핵심 인사 지역구인 만큼 전략 공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표 이기는 공천이 여당 열세 지역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에 이어 또 같은 공약으로 맞붙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고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어 포퓰리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 발표에 앞서 지상 철로를 살펴봅니다. 편의성은 있는데 완전히 이 도심을 갈라버리잖아요. 영등포, 구로, 부천 이 일대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지하 보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육교를 이용하거나. 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철도 지하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상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실천하면 되는데 약속만 한단 겁니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습니다. 야당은 약속을, 여당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간을 언급한 것과 달리 대전, 호남,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심 구간을 모두 언급한 것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구체적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대부분 가능하다고만 머물면서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 당내 이견이 팽팽하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심을 앞세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결국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택했습니다. 지지율대로 비례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체 의석수와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인지 당원에게 물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당내 불만은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벌써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쁘냐고 했고 안민석 의원 역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찬성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원들을 앞세워 그간 했던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씩이나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미적거리는 것 자체가 같은 되게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친명계좌장 정성호 의원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 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의 뜻을 밝혔던 이 대표가 당원을 통해 그 뜻을 실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태진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이 사안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틀 전인 오는 7일에 KBS와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신년 기자회견이나 출입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여러 소통 방식을 고민해 왔는데 메시지 전달 효과 등을 고려해서 방송사들을 통한 대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담은 모레 4일 사전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어떤 내용이 좀 예상이 됩니까? 우선 새해를 맞아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네. 역점 정책 사업을 홍보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직접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 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안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새해에는 한 언론사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가 모두 경북 문경의 이 화재 현장 찾았다면서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회의를 끝내자마자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문경 화재 현장으로 내려갔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간 지 약 1시간 반 뒤 문경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또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들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네, 현장을 찾은 어떤 여야 대표들의 모습 저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약속들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위험 수당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에 한 번 인상된 것이 마지막이죠. 7년 동안 그대로인데 역시 이 위험수당 역시 인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화 과정보다는 수색 구조 과정, 화재 현장으로 깊이 들어갈 경우에 발생하는데 좀 무인 로봇 형태의 R&D 개발 지원을 통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 수색 구조 활동이 좀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뭐 들어보니까 약속 내용들은 조금 달랐지만 이런 약속들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이 7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인천 지역이 조금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지난 총선의 인천 성적표를 먼저 보실까요? 미래통합당이 한석, 무소속 한석, 나머지 11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최근 민주당에서 터진 악재,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계 의원 지역구 곳곳이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성만, 허종식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탈환을, 민주당은 수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지역의 판세는 여권의 험지로 분류됐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 대신 한강에서 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잠실에서 30분이면 여의도까지 도착하는데 요금은 편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10월에 선보이는 수상교통 한강 리버버스입니다. 150톤 규모, 길이 35m, 폭 9.5m의 리버버스는 한 번에 199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전원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자리마다 개인 책상이 있어 업무를 볼 수 있고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서울 마곡과 망원, 여의도, 뚝섬, 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오가며 평상시엔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는 지하철로도 통상 40분 넘게 걸리지만 리버버스 급행 노선을 타면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편도 3,000원, 기후동행 카드를 사면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8대로 운항을 시작해 2025년 이후엔 상암과 노들섬, 반포를 비롯해 김포까지 선착장을 확대하고 선박수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승객들이 한강 선착장까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5분 내에 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거장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증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탑승객이 2025년 80만 명, 2030년엔 250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들인 반려동물이 다시 주인 없이 버려지는 일, 세계 어딜 가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품종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영국입니다. 날씬한 체형과 특유의 무늬로 유명한 사바나캣, 털없는 스핑크스와 영화 아가일의 등장이 화제인 스코티시 폴드, 유독 SNS 등에서 인기인 이 고양이들은 사람의 취향에 맞춰 교배, 개량된 이른바 디자이너 캣들입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무색하게 지금은 우리에 갇힌 신세들인데요. 영국 한 동물 자선단체의 구조센터에서는 버려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는 고양이가 늘고 있답니다. 어떤 고양이든 입양 전에 각각의 기질과 주의사항을 잘 고려하길 바란다는 게 관계자의 당부인데요. 그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먼저겠죠. 위기의 농가를 지킨다며 트랙터에 올라탄 프랑스 농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EU를 향한 농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거리에 등장한 장난감 트랙터들. 이 어린 운전자들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번진 농민 시위에 함께하는 중입니다. 이날 40여 명의 아이들은 실제 농민인 부모들과 함께 농민을 구하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등의 팻말을 앞세워 30분가량 시내를 누볐답니다. 농가 소득 보장과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는 트랙터 시위가 프랑스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죠. 이렇게 아이들까지 나선 만큼 농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의 대명사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지난해 LA에는 34년 만에 눈폭풍이 몰아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주민들의 대비 태세가 대단합니다. 따뜻하기로 이름난 미국 캘리포니아. 삽을 든 사람들이 한창 모래를 퍼나르는 중인데요.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한 두 차례의 폭풍이 예고되면서 만반의 준비에 나선 주민들입니다. 그간 태평양에서부터 비롯된 겨울 폭풍으로 가옥 침수 등 홍수 피해를 겪어온 지역인데요. 다들 직접 모래주머니도 쌓고 빗물 배수구도 치우면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손을 보태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거대한 자연의 힘도 함께 뭉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2년 만에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했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현재 3.7GHz 주파수만 제공하는 데 반해 제4 이통사는 주로 28GHz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장에선 3사 중심 과점이 깨져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5G 28GHz 대역 주파수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항처럼 많은 사람이 몰린 곳에서도 초고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제 관건은 국내에 없던 5G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MBN과 만나 신규 사업자 지원 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며
삼성전자와 논의해 28GHz 단말기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기존의 이통 3사도 사업성이 낮다며 포기한 28GHz 사업에서 신생 기업이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승자의 저주관이라는 거를 잘 사업을 하셔서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보통신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자의 전략을 유인할 것인지 고민거리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통신비가 저렴할지, 또 전국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지,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은 정부가 R&D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피해 기업 구제에 나섰습니다. 일률적 예산 칼질을 향한 비판이 커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 창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육성단지. 지난해 갑작스러운 정부 R&D 예산 삭감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기로 하는 거야 뭐 이해를 하지만 계약된 거를 깎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놀랐어요. 갑자기 이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중기부 R&D 22개 사업에 속한 기업들의 지원비도 최대 50% 삭감됐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R&D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사업 2개에 속한 기업들의 지원비를 기존 협약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과 기업 기술 혁신 개발 등 2개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9,500억 원 규모로 1,400여 기업이 약속된 사업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팁스가 포함된 창업성장 R&D 그리고 기술현장 R&D 해당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요도나 성과를 고려 않는 예산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데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단발적이고 급격한 예산 변경은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사업이라든지 24년 신규 R&D 사업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기부는 예산 삭감 기업에 대해선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주말엔 문화를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코 없는 코끼리로 지난해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서보 예술상을 받아 주목받은 엄정순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작가는 본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코끼리의 비유를 통해 드로잉과 회화, 사진, 조형 등 60여 점으로 표현합니다. 코 없는 코끼리를 통해 다름과 포용, 결핍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며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이는 누가 될까요? 나의 아저씨, 사랑의 불시착 등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김영민 씨가 우리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을 알리는 얼굴이 됐습니다. 경복궁 별빛 야행과 종묘 대제 등 문화 행사를 관람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관심과 애정으로 홍보대사를 맡기로 한 배우 김영민 씨. 주요 궁궐과 왕릉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알리고 주요 복원 현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뮤지컬을 한 편 보는 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소설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같은 제목의 뮤지컬은 1980년 프랑스 초연 이후 현재까지 웨스트엔드 사상 최장기간 공연 중이자 누적 관객 1억 3천여만 명으로 역대 관객 6위에 오른 흥행작입니다. 힘없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스토리는 작품성에 재미까지 더했는데 민중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가슴 뜨거워집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정우 선수가 꿈의 무대를 밟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적으로 만나게 된 과거 팀 동료 김하성 선수의 도발에는 이빨로 물어서라도 수비하겠다며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출국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이 새내기 메이저리거 이정후를 보려고 모여든 팬들로 북적입니다. 2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사인 받고 싶어서 왔어요. 새 시작을 알리듯 머리 스타일도 바꾼 이정후는 취재진의 메이저리그 도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래 항상 팀원들과 함께 출국했는데 이렇게 오늘 혼자 또 출국하게 되었고 이렇게 혼자 또 인터뷰하게 돼서 이러니까 조금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MLB.com은 이번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키워드로 이정후의 타율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이정후는 적응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적응이라고 생각해서 꼭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키움에서 한솥밥을 먹다 미국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 김하성에 봐주지 않겠다는 도발에도 응수했습니다. 경기할 때는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정말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이정후는 구단 시설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뒤 2월 중순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꼭 제가 잘 해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윤동섭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교수는 어제 열린 제20대 연세대 총장 취임식에서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느덧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더 포근하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한 사이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쌓인 먼지가 남아 오늘도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는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도, 대구는 3.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일요일에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되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